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인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또 새벽 시간 상승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740원이었고요. 저가는 72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리플 코인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라인입니다. 이 박스권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습니까? 700원부터 750원 사이였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지난번 상승 추세, 다시 한번 여기까지 떨어졌다. 어때요? 다시 한번 또 이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가에서 또 떨어졌다. 상승력을 시작했던 시점까지 또 내려왔으니 다시 또 원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사실이죠. 왜? 이 가격대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가격대까지 떨어졌으니 많은 분들은 또 실망감,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니플 코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니플 코인 해당되는 코인이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하고 밈 코인이 태풍처럼 올라갔고 다른 코인들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였는데 니플 코인 원점으로 또 떨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회비용만 날렸다. 자, 오랫동안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강세 홀더분들 또한 지치고 힘드실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연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 상승 모멘텀 좋다.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걸로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이렇게 다시 원점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리플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 그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자주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긋지긋하실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CBDC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이 디지털 화폐는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종이 지폐 이제 우리 이용 안 합니다.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간다. 그렇다면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니까 당연히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중에 강력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ETF 그리고 IPO 그리고 연말에 나올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리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근데 리플 코인의 상대적으로 약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SEC가 니플만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니플 동안 3년 내내 고생시켰던 건 SEC지만 니플은 SEC는 현재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규정 지으면서 증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떻습니까?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니플 코인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 CBDC의 개발 속도도 느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국가들 중에 꼴등의 위치에 현상되고 있는 미국을 만들었으니 곱게 볼 리가 있습니까? 곱게 볼 일이 없죠. 더군다나 2024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있습니다. SEC 1개 미국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온다. 근데 마지막까지 쥐고 짜고 흔들고 이러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실 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SEC 때문인가? 그리고 못 올랐던 이유가 단순히 SEC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SEC는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대외적인 이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하방 압박을 받은 요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외적인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홍콩의 ETF가 나왔어요. 자, ETF가 나왔다는 건 이거 되게 좋은 일 아닙니까? 긍정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긍정적인 일은 맞는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있었던 부분에서 홍콩의 비트코인 ETF로 이동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금은
이동이 된다. 자금이 이동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당연히 한쪽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현금화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홍콩으로 움직였던 부분이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왜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해당되는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까지도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이 모멘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일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문자로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해당되는 문자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무료니까. 마찬가지로 문자만 보면 잘 모르겠다 한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수익관만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홀더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관점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니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들어보셔도 전혀 손해볼 거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주봉 화면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저점을 계속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안 올라갔다. 다른 코인들 빵빵 터트리고 있는데 이 리플 코인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쳐서 매도할 거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갈아타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다행이겠지만 단타의 수익성은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코인 탔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엄청 많으시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난 것도 없다. 그렇다면 니플을 다 온전히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니플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아니면 다른 코인들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 가지고 단타 코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포트는 설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단기 포트, 중장기 포트 나누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고 오늘은 니플 코인 영상이니까 니플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5월 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연례 행사죠. 리플 코인의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옵니다. 5월 1일 날 나왔거든요. 자, 락업 해제라는 건 뭡니까? 이 락업이라는 거는 묶어둔다는 거죠. 매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고래들은 리플에 투자를 했고 투자한 자금은 묶어두겠다. 근데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락업 해제됐으니까 이제 매도할 수 있으니까 다 매도가 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리플코인 우리가 리플코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고래들 개인들 또한 당연히 같이 지금 움직임에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5억 개가 락업 해제됐지만 재차 락업이 되고 또 2억 개가 추가로 락업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단가에서는 이 고래들 또한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니플의 상승 모멘텀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린 먼저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리플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GMT, 노바티, SABB, 모듈러 해당되는 은행권들 얘네들은 어떠한 은행권들이길래 리플의 고객사로 계속 남아 있을까?
이걸 먼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얘네들 왜 리플의 파트너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SEC가 그렇게나 압박하고 있고 리플 코인 못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를 남아 있는 이유는 당연히 리플의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의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안 올라갔다 개인들도 알고 있고 고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트너사들은 그대로 투자 자금을 유입되고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리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5월 7일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1,570만이 순 유출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유출되었다면 이게 뭐예요? 매도가 나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금력이 유입되었던 게 이제는 분산될 수밖에 없죠. 왜? 홍콩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가 나왔으니까 그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자금이 한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순유입이 되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급등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왜 안 올라갔습니까? 자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매도가 나왔고 블랙록 ETF로 유입되고 피델리티 ETF 유입되고 이러한 유입되는 자금의 시간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확인하고 2월 달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어디로 유입됐다고 했습니까? 홍콩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 자, 보세요. 이거는 해당되는 5월 8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사는 2.7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LG 캐피탈 등은 10억 달러 규모의 홍콩 ETF의 유동성 펀드가 출시가 되었다. 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래들은 자금력을 당연히 이동하겠죠. 우리가 ETF를 왜 흥분하면서 좋아했습니까? ETF는 펀드예요. 말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려면 이 ETF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펀드를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당연히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자금이 현금화한 게 아니라 홍콩의 ETF 쪽으로 유동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자금은 고래들의 자금이다.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번 주에 엄청난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시죠. 이게 5월 7일부터 FOMC 멤버가 연설, 5월 8일 FOMC 멤버가 또 연설, 그리고 해당되는 연설이 있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발표가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우리는 이 금리에 시장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란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잡혔습니다. 잡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 미 연준 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적 방향성이 틀려지기 전까지 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돼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금리를 인하한다. 당연히 시장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급등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한다고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할까요? 안 하죠. 왜?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기 전에 기대치가 얼만큼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흔들리겠죠. 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악재로 봅니다. 이런 악재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악재가 해소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이 코인과 도대체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죠. 근데 고래는요,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했죠. 얘네가 투자를 어디다 합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투자합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나 휘청휘청 거려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있어요. 악재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주식에서, 코인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으로 작용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왜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까? 홍콩의 ETF가 나왔는데 홍콩의 이더리움 ETF도 승인됐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니플로 돌아가서 니플 코인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 코인은 뭐라고 합니까? 니플 코인은 SEC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분석해서 보시면 비트코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 2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내년에 25년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자, 공화당은 지금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적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얘네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4년도에 11월 달에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당선되고 싶습니다. 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공약적인 발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공화당 그럼 얘네 둘 다 알고 있으면 SEC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 당연하죠. 얘네들은 정책적 방향성을 확실히 바꾸던가 아니면 빠르게 합의점을 찾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어때요?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니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다시 하락 추세를 맡겼고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였던 그 시점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그럼 여기 라인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지지 라인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전처럼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 1,000원 라인이 끝일까? 그게 아닙니다. 이 1,000원 라인이 보일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날 거거나 아니면 확실한 노선이 나오겠죠. SEC 합의점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이벤트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또한 불확실성이 해소할 수 있다. 악재가 소멸될 수 있다.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전에 지금처럼 이 바닥 박스권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매도 시점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야지 안정적인 수익관을 지금 잡아야지 언제 잡겠습니까? 지금이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데 투자할 자금이 없다. 아니면 비중을 추가해봤자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서 걱정이다. 비중을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카톡만 받아보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수익과만 그대로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공화당 후보들이 매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고래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 마감일을 앞두고 매수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리플은 1달러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1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750원도 아직 안 왔다. 1달러가 얼마입니까? 1,300원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이 가격 올려면 아직 멀었지 않냐? 이런 꿈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모든 부분은 이 바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수익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SEC 마감일을 앞두고 고래들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 SEC 마감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과 SEC가 법정 공방이 어떻게 끝날지 그 부분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공화당 후보가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해야 돼. SEC 권한이 과도하다. 당선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왜 이런 공약들을 내놓을까?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 선거가 코앞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을 발표해야 되겠죠.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공약 없이 당선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공화당도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SEC를 버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 당연히 기관이니까 아예 버릴 수는 없겠죠. 빠르게 합의점을 찾는 부분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플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니플의 가격은 비트코인 대비 바닥을 쳤다. 니플의 CEO는 뭐라고 합니까? SEC 소송 마무리가 가까워졌다. 그만큼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빨리 끝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까? 니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니플만 계속 압박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SEC뿐만 아니라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압박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는데 니플이 빠르게 합의점 찾고 끝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코인들 어떻게 해요? SEC한테 줄줄이 소송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리플은 대표적인 코인들답게 알트 코인들을 대부분을 대신해서 지금 SEC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대비 3년 내에 해당되는 리플 가격은 최저치를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이 가장 큰 매수의 기회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리플이 가장 적점이다 라고 한다면 난 비중 한꺼번에 많이 실어야 되겠다.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내 매입단가 여전히 높다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지 매입단가 낮아질 거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흔들거리면요 또 매수 타점을 잡으시려고 하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왜 차곡차곡 나누어서 매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니플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 속에 니플은 답보하고 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니플 ETF가 출시 가능성이 높다. 강세장에서 상승 잠재력은 높다. 니플의 ETF까지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보시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ETF 미국에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어떤 뉴스냐 보시죠.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기 전까지 해킹 이슈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안 나올 거라는 딜레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죠. 나오기 전에 어떻게 고래들은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월가라는 해당되는 뉴욕 스트리트의 월가 세력들은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집? 그래. 고래들이 매수한 거 좋아. 근데 고래들이 매수했는데 왜 안 올라가? 직접적으로 고래가 매수한 거 맞느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래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왜 못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틀린 말씀은 아니죠. 고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맞다. 근데 고래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매집이라고 했어요. 매집과 매수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점에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저점에 어떻게 매수할까? 보시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집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한번 상승력이 높았을 때 이때 매수할 걸, 이때 매수할 걸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후회를 아예 안 남도록 매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어떻게 매수할까?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은 어떻게 추가할까? 나는 매입 단가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높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 라인,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요.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받으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받아도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수익만 제대로 헐값에 고래들한테 자전거를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진행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극대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